정말 촌철살 같은 질문이 3개만 나오면 목사님 만족하겠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질문. 첫 번째는 영화를 본다. 촌철살인 질문 1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화를 보냐. 야식을 먹는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화관에서 보느냐 집에서 보느냐 요걸 결정한다. 자, 박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신 목사님입니다. 네, 그 국부론과 자본론 강의를 맡았는데 여러분 이 한자가 좀 어렵잖아. 네. 그래서 이 제목도 설명할 겸 이제 오늘의 강의 취지를 목사님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국부론은 나라가 부유해지는 방법,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라고 해서 누가 썼습니까? 스미스가 썼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우리가 가는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교에서 꾸준히 이제 교수를 하신 분의 이제 이 경제학에 대한 책인데 거의 최초의 경제학 전문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자본론.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저금을 하지. 한 달에 10,000원씩 저금하면 얼마예요? 1년 되면 얼마야? 12만 원. 10년 되면 얼마예요? 120만 원. 30년 먹으면 360만 원에서 이게 저금이 불어가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이 돈을 축적해서 단시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예를 들면 뭐 땅도 살 수 있고 공장도 살 수 있고 회사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본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무슨 사회야? 무슨 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를 우리가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책 이름 자본론 누가 썼어요? 마르크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우리 그 아울리치 간 친구들은 봤는데 독일에서 봤지. 어디서 봤어요? 독일에. 박물관에서 봤나? 니른베르크에서 봤나? 아니, 잘 생각해봐. 어디서 봤지? 독일에서. 독일 어디? 베를린. 너는 안 갔는데. 베를린에 어디서 봤어? 야외에서 봤어? 실내에서 봤어? 야외에서 봤잖아. 공원에 뭐가 있었어요? 동상이 있었잖아. 동상이 얘들아. 그렇지? 거기에 있었던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가 됐죠. 원래는 경제학자가 아닌데 경제학자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얘들아, 자본론을 이 마르크스가 어디서 썼을까? 영국에서 썼어요. 영국에서. 이 마르크스가 맨날 도망치면서 살았는데 영국에서 도망치다가 쓴 책이 자본론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영국에서 쓰여진 두 책이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것은 거의 경제학의 시초다라고 불리우고 이 자본론은 경제학의 혁명이다라고 불리우는 두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미스와 마르크스 아니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내용에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두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이 인류 사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맨손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얘들아, 이제 저번에 목사님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셨는데 이 선물을 사다 주셨어. 이거 프리미엄 하이츄라고. 이게 하이츄인데 비싼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한 친구들은 한 알씩 주겠습니다. 네. 이게 비싼 거야 얘들아. 이 뭐가 프리미엄인지도 내가 한번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셈표 간장 짠짜잔 오이시 데스. 프리미엄한 맛이 날 겁니다. 네, 열심히 질문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목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너희들이 목이 이렇게 올라가서 좀 그러니까 우평생 가르치는 어긋나는 목사님 좀 앉아서, 목사님 앉아서 해도 돼요. 의자.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애들 시선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 작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거의 100년 정도 활동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쓰여진 것도 뭐 9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지. 자 아까 그 국부론이 이 세계 경제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책이었다고? 그 시초. 시초 역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제대로 세운 처음 역할인데 그러면은 친구들 칼 마르크스가 책을 쓸 때 애덤 스미스 영향을 받았어요. 굉장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어디서 쓰여졌다? 영국에서 쓰여졌대. 영국의 어느 장소에서 쓰여졌을까? 이거 맞추면 할 줄 아는 줄. 감옥. 런던. 여러분도 갈 텐데. 그거 존버는. 존 버년의 졸배. 런던. 런던에. 여러분도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보지. 파리. 너무 어렵지 않아? 다리. 런던이 다리고요. 다리 아래에서 약간 홈리스처럼 썼을까? 약간 농마주의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곳. 에펠탑이 영국에 있을까? 시계.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런던에 있는 빅뱅. 루브르 박물관이 영국에 있을까? 굉장히 유명한. 자, 우리 하랑에 약간 가까이까지 간 것 같은 느낌. 박물관이 아니구나 근데. 루브르는 미술관이죠. 스타디오. 약간 가까이까지 갔어요. 루브르는 프랑스에 있어요. 자, 영국에서 관광객이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세 가지 장소가 있죠. 버킹엄 궁전,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또 하나 영국 가면 반드시 가야 하는 거 시계탑, 런던탑, 거기 감옥인데 얘들아 영국 가면 런던 가면 거기 꼭 가야 되잖아. 이렇게 안 나올까 얘들아? 자, 땡 끝났습니다. 자, 대형 박물관. 자,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자료실에서, 그러니까 책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칼 마르크스가 연구하면서 쓴 책이 자본론이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이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목은 책에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맞아. 뭐죠? 꼭지.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은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 국부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축약된, 이 압축된 이 제목이고, 원래 이름은 잘 보이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부의 성질과 여러 원리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부유해지는 법.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도 자세가 좋았으니까 우선 하나 주겠습니다. 네. 자, 야, 이거 먹어봐. 오이시데스. 자, 자, 나라가 부유해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경제학이 뭘까 이런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국이란 나라가 이때 18세기 때는 영국이 막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빈부격차도 많이 나고 뭐 식민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컸거든. 그래서 요새 가셔도 말씀하시는데 영국에 뭐 거지도 많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막 하루 10몇 시간씩 일하면서 뭐 민영이 같은 친구가 그 막 굴뚝 청소하고 뭐 하루에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살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연구한 책입니다. 그 90년 후에 이 연구를 이제 잘 흡수하고 칼 마르크스가 자본,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약해가지고 자본론이라고 말하는데 친구들 이 역시 제목이 전체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돼요? 제목. 그렇지. 무슨 제목? 큰 제목. 아니 주보를 볼 때 새로운 시작은 여기로 새로운 시작이 매주 안 변하잖아.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부터 봐야지. 자, 옥병쌤. 설교 제목부터 봐야지 얘들아. 설교 제목, 설교 본문. 그게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네. 얘들이 담임 목사를 완전 무시했어. 올 영화 추석. 자, 들으면서 다시 볼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제목이 전체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
얘들아 잘 보세요. 어디로 봐야 돼 지금? 정치 존재. 타입주. 우리 제목이 어려운가? 한자 좀 어려운가요, 얘들아? 경. 뭘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자유롭기. 아니 여기를 봐야죠. 비판하기. 비판하기 위해. 비판하기 맞아요.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뭘 비판하기 위해? 정치 경제학으로 비판하려고 쓴 거지. 정치 경제학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 자본.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겁니다. 자본주의 비판하기 위해. 자, 그래서 이 책이 같아 보여도 목적은 전혀 다르다. 제목부터 벌써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사람 다 원래 전공이 달라요. 전공이 원래는 철학 쪽이 전공인데 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내용에 궁금해하면서 경제학이라는 내용에 뛰어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말로 출중한, 그러니까 원래 공부한 분야가 아닌데 공부해가지고 이만큼의 글을 남긴다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틀림없는 천재입니다. 자, 천천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부론부터 먼저 국부론의 내용과 핵심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쓰여진 목적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를 보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생산력을 늘려야 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국부론의 핵심은 생산력을 늘려야 한다. 생산력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목사님이 산의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억나는 사람. 이 당시에 영국에는 어떠한 주의가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 자본주의가 아니야. 자본주의는 아직 막 이렇게 막 꼽히진 않았고. 아 이거 좀 어려운가? 민주주의. 사회. 중뭐주의. 중화주의. 중화주의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죠. 중뭐주의. 이거 맞추면 영화 출연한 거 다시 보고. 중민주의. 중형님주의. 그러니까 막 네덜란드, 스페인 막 이런 나라들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 중뭐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중립. 중공. 중공은 중립군인데. 중인주의. 자, 막 이렇게 무역을 활발히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 중력. 자, 10초 주겠습니다. 중부. 많이 팔면은 중배. 중산. 어? 중산. 중산주의. 중산? 중산주의. 중산주의죠. 목사님 야, 어떻게? 예, 복구. 중산주의. 자, 나라가 경제 간섭해서 좀 어려운 말로 규제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간섭해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돈을 많이 나라가 가져가면은 나라가 부유해진다. 이 당시에 국부론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이랬어.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는 방법을 사람들이 이랬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금 이야기 나왔지. 목사님 산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금이 모든 돈의 가치를 결정한다. 네 글자로. 금상첨. 근본이었는데. 돈. 위제. 근본. 위제. 근본 위제. 맞아요. 근본 위제. 이 당시에는 이미 근본 위제가 도입됐으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과 똑같은 가치의 화폐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금 자체가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화폐보다도 훨씬 뭐가 중요해? 실은 금이 중요한 거야. 금이. 그래서 금을 많이 나라가 가져가는 게 부유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중상주의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이거를 추진을 했지. 근데 자 얘들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 최근에 미국도 하고 있는데 관세를 어떻게 해요? 올리면 돼 얘들아. 관세를 올리면 돼. 그러면은 뭐가 줄까? 수입이 줄지. 수입이 줄고 자기가 내보내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양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해요. 자,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돈을 많이 가져가고 수출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경제 규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부유하게 막는 방법은 나라가 막 경제 간섭해가지고 수출 늘리세요, 관세 더 올리세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반도체 들어올 때는 이런 거 다 체크하세요.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산력 자체를 늘리는 게 부유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말한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언어.
분업이 생산력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민혁이가 있습니다. 민혁이는 외동아들이죠. 민혁이가 자동차를 혼자 만들어요. 그러면 민혁이가 모든 공정을 혼자서 다 해야 돼. 이 바디를 만들고 바퀴를 달고 색칠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을 혼자서 다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소리랑 창신이랑 창민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민혁이가 한 대 만들 때 몇 대 만들 수 있는 거야? 세대. 세 대 만들 수 있는 거야. 민혁아. 그러니까 이 외동아들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잖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외동아들로 태어난 너가 이 삼형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소원이까지 해가지고 남편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쟤네 정수훈이랑 정창민이 좀 망칠 것 같아가지고. 자, 민혁아, 네가 얘네들을 이렇게 따라잡기 위해서 너는 어떤 사람 만들어야 돼? 저요? 응. 어떤 사람을 만들? 지금 여기 이게 다른 사람. 여기는 정민이하고 혼자서 못 만들어가지고 짜증내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학생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간단해. 저기 민혁이는 혼자 CEO를 해야지, 회사 대표. 네. 그 다음에 공장 생산자가 그 생산장도 해야지, 생산자도 해야지, 마케팅으로 그것도 해야지. 그 다음 벌고 나가는 회계장부도 혼자 다 정리해야지. 근데 지금 학생 목사님은 저기 지금 소원이는 회계장부 딱 얘 갖다가 나눠지고 막 하는 거야.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면 민혁이는 얘네들 따라잡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 같이 해서. 같이 한 사람 필요해. 직원.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을 두리번 보세요. 알바. 얼마나 소중하냐? 어? 알바생. 민혁아, 옆에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박수. 얼마나 그거. 얼마나 소중하냐?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면서 민혁이를 보니까 목사님 옛날에 가르쳤던 여호수아부의 어떤 친구가 기억이 나. 아니요. 인재용 닮은 건 창신이고. 아니 원형. 원희 형이랑 이렇게 약간 배 두들기면서 친구들의 웃음을 주는 부분이나 약간 늘 언제나 이렇게 밝게 뭔가 넘어지고 이렇게 친구를 웃기려고 하는 부분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꼈던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마음이 가요. 원희 형 아니에요 그럼? 원인은 좀 달라.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공패 나서 동영상도 찍고 공패에서 이거 배도 두들기고. 와. 야 차려. 자, 정력. 그런데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아껴야 된다? 옆에 친구들. 그걸 동료들을 아껴야 된다. 알겠지? 혼자서는 어렵다. 자, 이렇게 분업이 중요해. 벌써 생산력 자체가 다르다. 여기 한 대 만들 때 여기 몇 대 만드는 거야? 세대. 세 대 만드는 거야. 근데 분업에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 이게 굉장히 분업에 중요한 건데 이 사람 혼자 다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를 뚝딱 해서 한 사람이 한 대씩 맡아서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계속 똑같은 일만 한 사람이 맡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소리는 색칠만 하고 그 다음에 창신이는 바퀴만 달고 그 다음에 창민이는 이렇게 통만 썰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사람이 똑같은 일만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이 나가버려. 적응을 하지. 적응을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렇지. 잘하게 돼. 능숙해진다고.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만 하면 여기서 민혁이가 한 대 만들 때 여기서 6대 만드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들아 이게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은 이 분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분업을 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분업을 하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빵집 사장들은 빵만 만들지. 그럼 뭐 맛있는 빵을 만들 거 아니야. 맛있는 빵을 효율적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고깃집 사장은 고기만 이게 이렇게 정육점을 해요. 그러면은 애들아 빵집 사장님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요? 고깃집으로 가요. 고깃집 사장이 빵이 매일 먹어야 돼 필요하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베이커리. 그러면은 애들아 옛날에는 이제 현대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지만 목사님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하셨죠. 고깃집 사장님과 빵집 사장님이 서로의 것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교환을 하는 거야. 교환을.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다라고 애덤 스미스 여기서 말하는 거지. 교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기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밀가루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세요. 이것도 영국 소설책이에요. 한 사람이 다 해. 밭도 가꾸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빠고 가루도 만들고 가루 빠서 그 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염소도 키우고 염소젖도 짜고 다 혼자서 다 해. 그러니까 하루가 몇 시간 있어도 그 사람은 모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1년만 되니까 로빈슨 크루소에 실제로 써있어. 근육이 있다만 해줘.
그래가지고 으락가락 맨날 노동만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그렇게 하면은 생산력도 안 올라갑니다. 교환이 정말 중요해. 근데 교환을 하다 보면은 얘들아 모든 사람이 빵 주고 고기 주고 야채 주고 쌀 주고 이렇게 해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 그러면은 빵 하나에 고기 몇 점 받아야 되는 거야? 한 점. 그러면은 나는 빵 한 개를 줘. 그럼 저쪽에 소고기를 한 점을 줘? 네. 이게 맞아? 네. 아니요? 맞을까? 아니요. 이 사람들 느낌이 약간 다른 거지. 여기서 이거 맞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거 맞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 점점 어떻게 되면은 가격이 매겨진다. 가격이 매겨져. 그래서 빵 600원. 그다음에 소고기 뭐 1g 100g당 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실제로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고기 100g을 사기 위해서는 빵이 9개 정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매겨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이거 다 뺐어요, 목사님이. 가격이 매겨진다. 자, 여기서 여기 건널 때까지는 조금 점프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1, 2, 3으로 넣으려고 여기로 넣은 건데 도중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격이 매겨지면 왜 생산량이 느는가? 자, 가격이 매겨지면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 자, 여러분 음료수 한 병당 대충 얼마 정도예요? 1,200원. 1,200원. 1,700원. 1,700원, 2,000원 정도 하지? 그 사이 정도 하잖아? 1,200원 너무 싸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 음료수를 파는 뭐 슈퍼나 편의점, 그리고 음료수를 사는 여러분 소비자들이 다 이 정도라고 합의를 본 가격이야. 그럼 가격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5,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와. 이거 뭐냐 젤리 들어가는 거 너희들 좋아하는 거 뭐. 모구모구 막 갑자기 뭐 5,000원짜리 모구모구가 나와. 그럼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한 번은 궁금해서 안 사잖아. 한 번은 그걸 사버리면 똑같은 모구모구야. 안 사잖아. 안 사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매겨지면은 이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괜히 비싼 거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은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한번 매겨지면은 여기서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민혁이하고 다온이가 모구모구를 팔아. 그럼 민혁아, 다온이네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다운이 더 싸게 팔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법칙이에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가격 경쟁. 이게 나중에 또 일어나면 가격 경쟁만 하면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부터야. 100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점점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거기에 고정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정해진 가격대로 뭐 집이나 부동산이나 뭐 벤츠 S클래스나 뭐 그런 것만 뭐 조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은 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돌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돼. 여러분도 지금 뭐 세뱃돈 있는 돈으로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사라고 허락을 안 해주지만 닌텐도 스위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하지. 있긴 하지. 아이패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가격이 매겨짐으로 그것이 여러분들 품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귀족들이나 왕들의 물건이었던 것들이 이 사람들 모두의 것이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거 시민의 것이 되고 백성들의 것이 되면서 백성들의 것이 되니까 여기서는 옛날에는 빵가게에서 만들었던 것이 이 사람이 이제는 뭘 만들어야 돼? 공장에서 돌려야 되는 거야.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가격이. 그리고 이 가격에 따라서 이 물건과 물건을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만든 게 무엇일까? 자, 이거 맞추면은 하나 주겠습니다. 카드 너무 현대를 살고 있다 너는. 자, 이거 맞추면 그 중에 하나 통과. 자, 이 가격이 매겨진 가격에 따라서 어디 가든지 빵이든 고기든 야채든 채소든 쌀이든 아이스크림이든 아이패드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 은행 보안 검전. 물교환. 물물 교환이 아닌 거죠. 뭐니? 시제가 좀 어려운 말인데. 시장. 어디 가든지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교환할 수 있어.
돈. 그걸 뭐라 그래요? 현금. 화폐. 화폐 누가 말했어요? 네, 화폐 맞습니다. 네, 박수. 자,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 화폐가 있어서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력도 같이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저만 봐요. 정리요. 아까부터 그래도 목사님 많이 도움을 줬으니까 하나 주겠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 통과. 야신. 아니 하나 통과. 아까는 그 도로 돌아가는 거였지.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화폐가 생겨서 시장이 생긴 게 아니라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뭐가 생긴 거야? 화폐. 그런데 화폐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두쇠. 구두쇠라기보다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자, 화폐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로? 교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폐를 가지면은 내가 뭘 해야 돼? 사야 돼. 그렇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 금액 늘어나는 걸로 재미를 붙이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생각하에 화폐를 잘 운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 분업 가격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국부론이잖아. 나라는 뭘 해요? 규제해요? 중상주의해요? 그게 아니라 나라가 할 일은 이런 거는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환하게 내비두고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산이 늘어나겠지? 네. 늘어난 재산을 지키는 존재다. 지키는 존재다. 자,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위험합니까? 암살. 암살이요? 도둑이 들어올 위험이 있지. 그런데 이 나라 자체가 부유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 부유해.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이 나라를 찾으러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군대. 맞아, 국방이 아니라 국방. 나라는 이걸 위해서 국가에 하나 줘야 돼.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뭐 국가를 막 소련 야경 국가, 막 그 작은 국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미안해요. 그거 아니야. 애덤 스미스는 나라의 정확한 그 해야 할 일을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를 가등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국방.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이 생산량 늘려서 부유해져가지고 뭐를 걷습니까? 나라가 뭘 걷어요? 세금을 걷잖아. 세금으로 뭐 하는 거야? 국방. 국방하는 거야, 얘들아. 국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 불을 보고 쳐들어오지 않도록. 자,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싸움도 일어나고 또 자, 옛날에 뭐 한 반년 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보이스피싱이 일어나지. 보이스피싱이 일어나. 보이스피싱 같은 걸 전체적으로 그런 범죄를 뭐라 그래요? 사이버라고도 하는데 그냥 두 글자로 폭력. 해킹이야. 범죄. 범죄인데 사기라고 하잖아. 사기. 남의 재산을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이거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벌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재판관, 경찰, 그다음에 감옥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사법에 있어서 애덤 스미스가 한 이야기야. 애덤 스미스가 한 이야기. 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 사법부는 어떤 존재해야 된다. 이거 맞추면 하나 주겠습니다. 똑똑해야. 공정해야 돼.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하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맞추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디귿자로 시작해. 디귿자로. 다른 데로부터 다른 기관으로부터 디귿 잘 생각해봐. 다른 기관으로부터 디귿 뭐 두 글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학생 목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막 시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가지고 밥해 막 이런 거 시켜. 그러면 학생 목사님 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막 시키는데 그런 걸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아주 공정하게 딱 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학생 목사님 설명하는 이 법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질문하신 거야. 이거 하면 이거 두 번에 저기 딱. 네, 두 번에. 네. 돈을 독점. 돈을 독점 도약. 도약.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립. 대립? 대출. 이거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기관이 대통령도 국회도 이 사법부 재판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디귿 뭐 돼 있어야 된다. 대주. 데이터? 대립. 자, 조금 어려우니까 디귿 리을 돼 있어야 된다. 대립 관계. 그러니까 도룡. 막 함부로 뭐 시키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자유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디귿 리을 다리. 이 맞출 것 같아. 맞출 것 같아. 내가 맞출 것 같은데 너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세요. 독립. 독립돼 있어야 된다. 독립. 자, 얘들아, 이거는 뭐 부수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독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실은 중요한데 뭐가 있어야 독립할 수 있어요? 힘. 그거는 권력.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신 권력. 형이 상학적인 것이고 형이 하학적인 거. 자,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 아래로 내려와야 돼. 여러분 이 내용이 권력, 자유 이런 게 뭐가 있어야 실제로 독립할 수 있습니까? 힘 그런 게 이게 뭐야? 뭐가 힘이야? 권력. 세력. 그게 뭐야? 권력. 국회의원. 그게 뭐야, 얘들아? 정당. 실제로 정치. 그게 뭐야, 얘들아? 그 자, 한 글자로 힘. 돈. 돈이야, 돈. 누가 말했지? 누가 말했어요? 아까. 소아가 말했어? 네. 아까. 자, 이건 뭐 부수적인 거니까. 얘들아,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금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독립돼 있어야 돼. 왜냐면 재판관이 거지야. 한 달에 막 150만 원 받아.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야. 막. 야, 얘들아, 이런 재판관이면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출. 돈을 많이 주겠지. 그럼 돈을 많이 주는 사람 편을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이건 에덤 스미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하수도, 상수도, 그 다음에 뭐 공항, 버스 터미널, 고속도로 여러분들 다 오늘 타고 왔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나라 외에는 못해요. 나라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한 사람이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분업 이야기했지. 분업이 생산력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데 누가 무슨 일을 몇 명씩 할까? 그러면은 소은이는 아직 못하니까 소은이 빼놓고 창민아, 창신아 이거 구르마 만들자 해가지고 내가 색칠할게 너는 이거 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자동차 얼마로 만들까? 상품은 이거 몇 개씩 만들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 국가가 아니라 누가 정한다? 개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에덤 스미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이나 누가 얼마나 일하느냐, 누가 분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정하는 것은 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라가 그런 데 개입하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다? 이기심. 그래서 이 빵가게 사장이 열심히 빵을 만드는 것은 왜 빵을 만드는 거야? 왜 빵을 만드는 거야?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만드는 거야, 얘들아.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 이 빵 공짜로 만들어서 나눠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빵을 팔아가지고 빵 장사를 해서 아까 말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빵집 사장님은 열심히 빵을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분업하고 가격 매기고 누가 뭘 하고 나는 빵집 할 거야 너는 고깃집 해. 그리고 오늘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누가 있었지? 서아 있었고 세린이 있었고 자, 사람들이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어디에 갑니까? 우리 산에 가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 이게 많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지. 그럼 산에 가는 화장실들은 얘들아 막 이렇게 물 샥 내려가지고 물 슉 내려가는 시스템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 배출한 그 응아랑 소변 여러분 그거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먹어요. 누가 보고? 그 사람들이 먹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
퍼요. 푸세해가지고 치워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르죠? 우리 교회도 반년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응아한 거, 소변 본 거 전부 다 가져가세요. 반년에 한 번씩.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모르는. 아유 안 알려줄까? 너 들어갈 것 같아. 너 빠지면 큰일 나. 근데 거기 그 진짜 아니에요? 그 진짜 있어. 그런 거 진짜 있어. 얼마나 감사하냐 얘들아. 가득 찬 방이에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 그분들이 그거 가져가 주지 않으면은 큰일 나.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이다? 자유에 따라서 하는 거다. 자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너 이거 일해 라고 해서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나라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정치, 사회 아니면은 뭔가 큰 조직이 이거를 규제하고 아까 나왔죠? 간섭하고 여러분 반드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일할지. 자 하루에 3일이라는 사람과 5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근데 하루에 3일이라는 사람과 5일이라는 사람 뭐가 달라질까? 월급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나중에 수입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겠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일해야 돼. 근데 많이 일하다 보면 아까 우평선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북이. 건강을 해쳐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을 지키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야 이게? 자유야.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것이 시장의 가격과 일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알아서 결정해 주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있다. 자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다. 뭐 이제 그 영어로는 mercy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뭐좀 굿니스 오브 갓 찬양할 때 mercy가 나오죠?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 이거 나오잖아. mercy, 자비, 긍휼, 배려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비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신이랑 우성이가 빵집 사장님, 그 다음에 여기는 파리바게뜨 라이벌점 이름 뭐였더라? 뚜레쥬르야. 창신이는 팥빵을 100원으로 팔아. 아니야, 너무 싸다. 1000원으로 팔아. 그럼 우성이 얼마를 팔 거야? 999. 얼마를 팔 거야, 우성이? 999원. 999원 팔 거야? 그럼 창신아 이거 소식을 들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900원으로. 900원 맞췄어. 야, 우성이 어떻게 할 거야? 800원. 괜찮겠어? 899원. 890원. 저 괜찮겠어? 그만큼 낮춰도? 출혈 경쟁. 괜찮겠어? 자, 890원 낮췄다. 창신 어떻게 해? 880 게임. 그대로 팔아. 이런 식으로 더 맛있게. 치킨 게임. 889. 그냥 9.9.99. 800원. 800원? 괜찮겠어? 1000원이었던 게 800원이 된 거야. 너 괜찮겠어? 좀 더 가격을 올려야지. 너무 써져. 방구석 걸싹다 산다 그러면 비싸게. 전달에 총 들고 갖고 뺏어버려. 아니 이거에 전화해 엄청 비싸게 우리나라는 그럼 뚫어줘. 너가 이걸 다 산다면 자, 둘 다 빵을 굉장히 잘 만들고 솜씨도 좋아. 맛은 비슷비슷해. 거리도 비슷해.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 거야? 자, 그냥 같은 창신빵점, 제과점, 우리 우성 제과점을 하자. 그냥 브랜드 이름입니다. 어느 쪽으로 살 거야? 가격 아니 그러니까 맛도 비슷하고 거리도 비슷하면 더 싼 더 싼 것이 기본이잖아. 그러면은 둘 가게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이 붙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마지막에는 망해. 둘 다 이제 그 벼랑 끝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억제 장치 브레이크가 달려있단 말이야. 둘 다 망하지 않게. 그러면은 창신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성이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멈춰. 같이 올리자. 그래 같이 잘해봅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같은 가격은 되지. 같은 가격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카스텔이라고. 나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다른 길을 갈 테니까 같은 가격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그것도 뭐다? 자유. 자유다. 자, 먼저 이 그 가격 경쟁 끝에는 둘 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 자, 둘 다 빵집 사장이지 호수가 밀가루 농사, 밀가루를 대주는 밀가루 가게 사장님이에요. 근데 호수가 너무 아파. 호수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장사를 당분간 못하게 됐어. 그러면 우성아, 창신아 어떻게 할 거야? 여기보다 안 좋은 밀가루를 더 비싼 가격으로 받는 온유내로 바꿔 탈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아, 저 호수 밀가루 저거 이제 일 못하게 됐으니까 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온유내로 바꿔 타야겠다.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지. 일단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신이랑 우성이가 생각이 있다면은 호수내를 조금 도와주고 호수내가 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두 가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이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조건 온유내로 갈아타 버린다고 얘네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여기는 이 질환 좋은 밀가루를 값비싼 가격으로 팔아. 호수 밀가루만 하는 좋은 가게는 없어. 그럼 이 가게를 어떻게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게 이득이라니까. 끝없이 서로 경쟁하고 너 죽어 나가 떨어져 양육강식에 그럼 나 알아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회는 장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마지막에 서로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선에서는 서로 긍휼의 마음을 주고 도와줍시다 하는 게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힘들어지면 결국 누구도 힘들어진다? 나도 힘들어진다. 이것을 애덤 스미스는 잊지 않죠. 규제가 심해지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밀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나라 밀이 들어와. 그러면 다른 나라 밀을 규제를 시켜. 그러면 그 밀로 장사하는 빵집 사장님들 아니면 다른 제조업들 아니면 그거를 파는 유통업자들 다 힘들어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는 거지. 여러분 반드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은 한 가지를 규제하면은 그 내용들이 밀려서 다음에는 더 어려운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뭐에 맡겨야 된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뭐에 맡겨야 된다? 자유에 맡겨야 돼. 자유.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기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서로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잠깐만 자본론으로 넘어가는 거다. 자, 결론을 맺고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뭐 야경국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제한시키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빠뜨린다라고 말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야기는 무한 경쟁이 아니야. 치킨 게임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기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니까. 긍휼이 전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지. 자유야, 자유. 자, 박수.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든 서로 도와주고 싶든 나누고 싶든 뭐에 따라서 하는 거야? 자유에 따라서 하는 거야. 애덤 스미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규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려움이 생겨. 자, 호수 밀가루가 힘들어. 마음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은 창신빵집과 우성빵집이 도와주기 전에 나라가 막 도와줘버려. 그러면은 창신빵집과 우성빵집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지나쳐. 호수 밀가루가 어려운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목사님 조그만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넓어지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가장 첫 단추이자 핵심은 뭐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본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정치, 경제학 비판이었잖아. 비판적인 책이에요.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랑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안주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좋은 나무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면 마르크스 편 듣는 사람도 없겠죠? 네. 근데 이 책의 평가가 굉장히 높아. 심지어 영국 BBC에서는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책 1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뽑혔어.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자기 나라에서 쓰여진 것에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그리고 자본론의 초고, 처음 쓰여진 원고가 유네스코 세계遺産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상품가치, 시장가치, 잉여가치,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황, 뭐 세계 대공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생산성, 계급, 착취 이런 단어들은 처음에 어느 책에서 나왔다? 자본론에서 처음 나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의한 용어야. 이 사람이 정의한 용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본론에 나온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본론의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고, 이 중요한 것은 자본론의 핵심은 원래 아까 원래는 뭐 하면서 살고 있었다? 교환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자본가가 여기에 쓸데없는 가치를 부과시켰다. 그것이 아까 여기서 나온 잉여가치라는 내용인데 이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뭐하고 있다. 여기 안에서 맞춰보세요. 착취하고 있다. 착취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아 자본가한테 속지 말고 뭐해라? 시위라. 그래서 마르크스의 무덤에 그 말이 써있어. 노동자들아 일어나라. 이 말이 써있는 거야. 그게 이제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마르크스의 사상은 변증론적 유물론이라는 헤겔의 이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스승이 이제 우리가 베를린 대학에서 봤던 헤겔이, 헤겔은 안 봤군요. 어쨌든 거기서 중국어로 배웠잖아. 변증론. 우리 스피치 할 때 스피치의 패턴 중국어로 칠 때 그렇게 배웠는데 비교 그 다음에 정반합 맞아요. 정반합 이거는 주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네. 자 2개 남았습니다. 할 줄. 자 정반합이 변증론이에요. 변증론. 자 이것은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만든 철학 이론인데, 헤겔은 신앙심이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착한 게,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은, 노력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을 깊이 더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거를 이제 변증론이라고 말합니다. 정, 반, 이 원래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와 맞지 않는 반대되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것이 지향이라고 말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더 좋은 합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겪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나무교회 주말 캠프 보면은 등산은 해야 되죠? 네. 그 등산을 잘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야 될까요? 뭐 무시하게 다녀야 될까요? 자, 그래서 등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꼭지로 있어. 그러면은 등산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등산은 힘들다. 등산은 어렵다. 등산은 위험하다. 그리고 등산하면은 몸이 아프다. 등산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다. 뭐 건다. 뭐 이런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이 내용이 서로 부딪히지. 그렇잖아. 목사님도 이번에 안 맞는 가방을 가져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 지금도 아파. 자, 그러면 이 반대되는 내용이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이 정과 반이 부딪히면은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등산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산을 안 해야 돼? 그래서 합으로 안 넘어가. 힘들지 않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체력을 기르어야 돼. 그리고 또 힘들지 않은 등산 횟수를 줄여? 그럼 더 힘들까? 가방을 맞춰야 돼요. 가방을 자기 몸에 맞는 가방을 하고, 그 다음에 짐을 덜 지고 또 힘들지 않은 산을 가고. 아니 근데 그 여러 가지 전제가 있지만, 애들아 좀 중요한 포인트. 에이, 애들아 많이 쉬면 못 올라가잖아. 거북이 토끼 할 거야? 애들아, 가장 중요한 거 애들아. 이거 하이크 줘야겠다. 자유롭게 가요. 30초 하는 거.
천천히 세린이 좋아요. 그러니까 천천히라는 방법은 뭐 어떤가요 도대체? 그게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천천히라는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야? 안 다치고 거북이. 안전하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생각을 하나 빠뜨렸어. 안전하게.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빠뜨렸어. 등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구. 자유롭게. 체력.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 모르잖아. 에헤이. 해봐야 돼. 그냥 해보는 거야? 무작정? 정면설파 하는 거야? 쉬운 거부터. 나무 세트. 고민들을 하면서 근데 고민은 혼자 할 거야? 친구들과. 친구들이랑 할 거야? 협동해. 협동할 거야? 밥 없어. 얘들아 더 좋은 방법 있잖아.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는 것은 헬기 타고 그래, 올라가요. 그거는 좀 이제 수평적 사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얘들아 좀 맞아 우리 이제 나오세요. 예, 뭐라고 했어? 이제 나오세요. 자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교자한테. 배워야지 얘들아.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가 바르게 잡히지 않은 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길고 멀고 험한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도자. 목사님 가르쳐주다 갔다 온 거잖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좀 응? 안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원래 등산 안 했어. 처음 해보는 거야 이 좋은 학교 와가지고. 맞아. 좋은 학교 와서 처음 하는 거야 목사님도. 그래도 학생 목사님 목사님 나와서 멋있잖아요. 아니 좋은 학교 와서 처음 해본다고 등산. 그동안 안 해봤어요. 그동안 안 해봤어. 네? 근데 남한테도 같이 가셨는데? 그게 좋은다고 교회 왔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꾸역꾸역 등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목사님 만나서 배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설악산 가면 이런 일이 있고 라면 이렇게 챙겨가야 되고 그걸 배운 거야 사람들 친구들아. 알겠지? 네. 이 합의 가장 중요한 루트 뭐예요? 지도자. 우리 좋은 학교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 여기 써있잖아 강의상에 여기 고트리 철치식. 절치라고 제자됨이 중요한 거야 진짜. 제자됨이 제자가 되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멘. 네. 알겠죠? 네 여러분 개념이 안 잡혀있네 개념이. 자 그래서 해결은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슉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하진 않아 얘들아.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셔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라고 뭘 주신 거예요? 성경책 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해결은 좀 잘못됐는데 이 마르크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제 차용이라고 할까? 뭐 표절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이 유물론을 도입을 시킨 포이에바허라는 사람의 유물론인데 여기에 다른 내용을 이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비판적이야. 헤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늘 언제나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삐딱해. 그래서 유물론,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유일할 유, 물질 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것이 아니라고 써있지만 마르크스는 그 내용을 비틀어버려. 사람은 뭐만 있으면 산다. 빵만 있으면 산다. 물질이 지배된다. 사람은 빵만 있으면 산다. 빵만 주면 된다. 빵 주는 사람이 이거다. 그런데 빵을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덜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덜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덜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하고 덜 가진 사람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긴다고? 덜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써있잖아. 이게 자본론에 써있는 내용인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 너희들이 더 많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이 더 가진 노동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프랑스 혁명 때도 나왔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싸워요. 또 싸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땅에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랑 공산주의 사상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회주의 사상 아까 말한 것처럼 덜 가진 노동자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쓰러뜨려 가지고 서로 막 나누고 그리고 국가가 계획해서 규제하고 개입해서 이 내용을 추진한다. 잘 들어요. 국가가 뭐 한다고? 규제하고 개입해서 서로 나눠준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국가도 필요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슨 사회라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라고. 마르크스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뭐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말했잖아. 방금 말했잖아. 뭐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아니 방금 이 그림을 보고 목사님 말했잖아. 보이지 않는 그것도 없고. 긍휼. 자 사회주의 다시 이야기할게. 자 노동자가 계급 자본자를 무너뜨리면은 서로 나눠 가지는 공평한 사회가 조금씩 시작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는 계획하면서 규제하고 간섭하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국가가 필요 없이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라는 말을 뺄게요. 서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 자 공산주의 사회는 뭐가 없는 거야? 계급. 이기심. 국가가 없는 거야. 국가가 없는 거야. 국가.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한 진짜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론이라는 책은 아까 이야기한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쓰러졌다. 오직 물질만, 이 땅에는 물질밖에 없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맞다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산주의 이미 믿고 있었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자본론은 쓰기 전에 이미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사상에 흠뻑 젖어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자본론이 먼저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먼저인 거야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이렇게 분해하고 파헤쳐가지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말하는 책. 그런데 아까 봤지. 뭐 자본주의 전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애덤 스미스가 말한 국부론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자유와 또 뭐가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잖아. 그런데 마르크스는 뭐만 중요시한다고? 물질만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천재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맘먹고 분해하고 사사시 파헤치면은 자본주의의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반드시 보여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거를 마르크스가 정확하게 짚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야.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빠뜨렸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부론과 자본론의 차이점.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게 꼭지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국부론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언제부터 이기적이에요? 태초부터? 돈을 얻을 교환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이기적이지. 그래서 자기 중심성.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41때 나누죠. 나만을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활동할 때,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자유를 따라서 진짜 힘이 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너무 그 자유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국가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야. 법, 치안, 도덕, 국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잡아주는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론은 어떻게 해야겠냐? 물질과 환경이 인간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야기한 세 글자로 뭐뭐론이요? 유물론이지. 유물론. 물질과 빵이 많으면은 사람이 이 넉넉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고 빵이 조금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빵만 있으면 사람들은 풍성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자본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질과 환경이 인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해. 마르크스가 이렇게 살았어. 주변만 바뀌면 인간은 변한다. 빵만 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박다운이라는 이 호스라는 사람을 바뀌기 위해서는 주변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데 얘들아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낙관적 인간론이라고 말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는 거야? 낙관적으로 보는 거야.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쉽지 않은 존재죠. 궁극적으로 뭐야? 얘들아 사람은 뭐야?
돈아까 먹음? 나쁜 죄인이죠. 죄인이지. 그러니까 국부론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은 그 주변 환경의 모든 걸 결정해. 빵만 잘 주면 사람은 공평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자, 경쟁과 평등의 관계. 국부론은 자유와 경쟁을 규제하는 나중에 모두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국부론에서는 뭐 세 가지 계급이 나오는데 자본가, 지주,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에는 뭐 제조, 무역가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애덤 스미스가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층이 지주야, 지주.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많아.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많아.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주들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지주가 땅을 쥐면서 농민들을 괴롭히고 농촌가들을 괴롭힌다면서 지주들을 막 이렇게 규제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나중에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농민들이 힘들어. 이것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함부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자유와 긍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8글자로 니은부터 시작하는 나눔 헌금 좋습니다. 네, 나눔 헌금 맞는 내용이에요. 자, 8글자 니은, 이응. 맞아요. 자, 나눔이죠. 모르는 이야기군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나눔, 왜 자발적으로 나눠야 돼? 얘들아? 자기가 돈 많은 거 과시하려고?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가 힘들어지면 반드시 나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국부론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본론은 경쟁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를 바꿔라. 사회를 바꿔야 돼. 왜? 잘못하는 것은 늘 언제나 내가 아니라 환경이니까, 주변이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바꿔야 돼. 평등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등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다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누가 할 거야 그거를? 자, 여기 가지고 있는 간식들을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럼 누가 할 거야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시니까 그죠? 너희들끼리만 한다고 생각해봐. 누가 할 거야? 가장 많이 많은 이호수가 할 거야? 리더 누구예요? 오누가 그러면 다 가지고 나눌 거예요? 자신 있어요? 공평하게 나눌 자신 있어요? 완전 공평하게 못 나눌 것 같지?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대부분 다 엄청나게 계급이 치열해지고 오히려 더 경쟁이 심합니다. 왜냐면은 이 나눔에 대한 내용이 강박으로 돼 있어서 얼마나 나눌 거야? 왜 저 사람은 다 한 개 더 줘? 이거는 실제로 이따가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이 북한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알약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나눠서 먹는 거야. 조립봉도 나눠서 먹는 거야. 얘들아, 한 개씩. 한 알씩. 한 알씩.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없대. 얘들아, 그분들은. 왜? 안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국을 끓여 먹는 거야. 그분들. 그런 것처럼 이 나눔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잘못되면 오히려 더 힘든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에 최소한에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부여할수록 이 역할이 점점 커져요. 가장 중요한 역할 무엇이라고? 국방. 나라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국방이야, 국방. 다른 친구들 가운데도 국방에 이바지하는 친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국방력은 뭐에 받침된다? 머니가 있어야 국방도 됩니다. 자, 자본론은 국가가
열심히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따라서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는 국가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얘들아 대부분의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큐바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전부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갔어요. 국가주의라고도 말하는데 나라가 모든 걸 우선합니다. 당이 국가가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뭐 없어진 나라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국가 자체가 붕괴됐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자, 먼저 첫 번째 국부론과 자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뀔 정도면은 이민감이 돼요.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유가 있어야 모든 선택의 가치가 있다. 강제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나눠야 된다. 강제적으로 수출 강화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금 많이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규제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어려움이 어디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뭐에 따라서? 자유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마치고 무슨 질문 시간으로. 네, 질문. 네. 질문 다시. 자 호수. 네. 우리가 나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꼭 생산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꼭 생산력을 늘리지 않아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늘려야지 생산력을 많은 거예요. 생산력을 늘린다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물건을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생산력을 늘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구모구도 마시고 팥빵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귀족들이나 대통령이나 쓰는 물건들은 좋은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애덤 스미스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하이츄도 먹고 그 다음에 붕어빵도 먹고 우리가 저 생수통에서 생수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내용들을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부유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치킨 안 먹어보는 사람 없잖아. 아마도 그렇지? 자주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 차이지.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치킨 안 먹어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얘들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언제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이 아래에 깔려있는 공유할 수 있는 내용, 난방이 들어오는 집, 그 다음에 뭐 모두가 탈 수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모두가 쓸 수 있는 전화기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이 공유된 상태를 부유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생산력을 늘린다는 것은 에덤 스미스는 그렇게 부여하고 있고요. 네, 사람이. 맞아요. 뭐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에덤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이나 인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덤 스미스는 끝까지 호르몬이를 모시면서 혼자 이제 결혼 안 하고 글래스고 대학에서 제자들을 열심히 키우면서 살았고 마르크스는 친구와 그리고 처가와 그리고 자기 딸까지도 팔아 넘기면서 사치를 부리다가 평생 동안 빚만 가지가 빚만 얻다가 죽었어요. 사치스럽게 살면서. 인격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가 착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인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마르크스 그거 나쁜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객관적 근거,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내가 자본론을 봤는데 내가 국부론을 봤는데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죠. 네, 다운이. 그 아까 무슨소리로 5,000원에 팔는 데는 다안 팔린다고 했는데 그 두바이 쫀득쿠키는 계속 값은 한 10,000 얼마까지도 올라가는데 다 잘 팔리는 그런 거는 약간 이거 약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를 이제 희소성이라고 말하고 아까 목사님도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가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도 포함을 해서 그 만드는 사람들, 실제 그걸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 정도로 살까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선에 따라서 합의가 되는 거야. 합의가. 근데 두바이 쫀득쿠키는 사람들이 7,000원, 8,000원, 9,000원인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겠다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지. 근데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목사 생각. 유행이지. 그런 장사는 쉽지 않아.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 1년 전에는 뭐가 유행했습니까?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강우루 전에 유행한 거 아는 사람. 마라탕도 유행했지만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지만 대왕 카스테라라는 게 유행했어요. 너 크림 목사님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목사님이 비유로 든 거지만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호수 밀가루는 좋은 밀가루를 싸게 파는지 온유 밀가루는 질 나쁜 밀가루를 비싸게 파는지 이런 전제하에 이 두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호수 밀가루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전제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의 이익이 되겠지. 그런데 이 가게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두 사람도 호수 밀가루를 못 도와주지. 좋은 질문인데 이 장사를 할 때 있어서는 6개월, 3개월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뭘 봐야 돼요? 1년, 3년, 5년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호수 밀가루와 온유 밀가루가 차이가 클까 적을까?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가게에 두 사람이 따지는 거지만 거기에서 이 섣부른 판단이 실은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호수 밀가루 사고 났으니까 온유 밀가루로 갈아타야지. 이게 두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느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호수 밀가루를 살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살리든지 아니면 호수 밀가루 다시 장사할 때까지 계약을 갈아타지 않고 기다려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생각이 깊네요. 좋은 질문이었어. 네, 세린이. 보이지 않는 손은 많은 것을 어떻게 바꾸겠나요? 실은 이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 사회와 경제 규칙에 대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실제로 쓰여진 용어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주격을 붙여. 신의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이 법칙이 분명히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경제, 그 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법칙을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아까 전에 말한 예를 들면 시장 가치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세 가지 계급 가운데에서 뭐 어느 쪽을 우선한다든지 이런 걸 열심히 연구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법칙입니까? 성경 말씀이 법칙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법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 비즈니스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주식 투자해라. 그리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목사님이 실제로 말씀하셔. 왜? 왜 목사님 말씀하실까? 목사님이 지도자이신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장 뭘 보시기 때문에 잘 뭘 잘 보시기 때문에 뭘 잘 보시기 때문에 미래를 왜 잘 보실까 목사님? 뭘 잘 보셔서? 성경을 잘 보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실은 그 성경 말씀에 그 법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잘 알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하나만 더. 그 지주랑 그 뭐지 자본가가 있는데 자본가가 첫 번째고 지주가 두 번째였잖아요. 근데 지주는 일을 안 하고 돈 버는데 지주가 첫 번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사회 이야기야. 이건 영국 이제 1700년도 영국 이야기니까 영국에서 그 지주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젠틀이라고 말해. 젠틀이. 맞아. 젠틀맨의 어원이 된 내용이야.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제에 임하지 않는 건 별로 없어. 그리고 이 지주들로 인해서 누가 힘든 거야? 노동자,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은 안 해. 근데 사람들은 괴롭혀.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지주들 중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주에서 뭘로 탈바꿈을 하냐면은 뭘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자본가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내가 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 무역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야. 근데 지주는 자기가 땅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밀가루 만들었지? 그러면은 그 10분의 2는 나한테 바쳐. 10분의 8? 안 된다. 10분의 3으로 바꿔. 뭐 이러면서 계속 지주들이 이렇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 실제로. 그런데 영향력은 누가 가장 크다? 지주들이 가장. 왜?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지주들은 뭘 쥐고 있으니까? 두 글자로? 누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땅의 가격이란 뜻이야. 누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대라고. 지대. 지대는 그 땅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네, 자, 선생님, 네, 여기까지. 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너무나 탁월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강의를 듣는 건 정말 드문 기회야. 이해가 되죠?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봐요. 오늘 꼭지는 뭐였어요? 국부론과 자본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유의점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호르몬이 보시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마감했다고 그러죠.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칼 마크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가을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빚만 못 당기고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덕적 이 영향력을 누가 미치는가에 따라서 사람과 그 사람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 참 호수 너 말이야 아까 그 질문한 내용 중에 왜 그 생산력만을 높이는 이런 관점으로 국부론에 대한 내용을 삼았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그거 가지고 좀 이따 스피치해. 그러면 그 내용이 정말 우리 마음을 딱 움직였다. 그러면 특별상. 알겠지? 여러분들보다 질문 굉장히 특히 여기 앞줄에 있는 사람들 그 질문 굉장히 참 잘했는데 아니요 뒷줄에도 몇 명 있고 하람이도 있고 근데 매우 참 훌륭했어요.
그 내가 오늘 한 가지 깨달았어. 내가 참 강의를 너무나 열심히 못하니까 애들이 질문을 안 하는구나. 심지어는 박성호는 목사님의 강의는 뭐라고? 수면제이다. 근데 너희들이 미리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수면제를 안 먹고 아주 강의를 참 잘 됐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주식을 어떤 회사를 사려고 딱 결정을 했어. 그럼 오늘 강의에 따르면 무엇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되었다. 훨씬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뭘 몰라. 그런 거지 보통 다. 그런 건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뭘 가장 중시하고 봐야 되고 오늘 강의에 가면 생산력. 생산력이다. 아하, 생산력이다. 뭐야 또? 자유다. 그렇지 다 중요한 요인이야. 근데 오늘 내가 저기 아까 국부론과 자본론에 대한 이 내용을 저수를 한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내용에 마지막에 학신 목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에 핵심 꼭지가 있단 말이야. 핵심 꼭지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을 지으셨어. 그러면 세상을 막 연구를 해보면 누구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국부론과 자본론을 막 연구를 해봐. 그럼 누구를 알 수 있어? 마르크스와 애덤 스미스를 알 수가 있지.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국부론과 그 자본론을 쓴 사람들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저기 뭐시냐 이 주식을 좀 하나 사야 되겠는데 무엇을 가장 좀 먼저 좀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것이 나온단 말이야. 뭘까? 답을 그만 얘기해 줬는데 뭘까? 회사에? 그렇지. 사람과 관한 얘기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에 관한 내용이지. 뭐야? 회사에? 뭐야? 그거? 이거 일단 맞추면 상당히 저거대로 넘어가겠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색이 뭐야? 사람에 관한 내용은 뭐야?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자율적인가 아니면은 회사에 만든 사람에 관한 내용이란 내용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누가 한번 얘기해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기 강의 말미에 목사님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 빨리 하고. 자, 이것은 정말 가스 인비시블 핸드 문제. 이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 이제 긴 기간으로 볼 때 뭐야? 그 사람에 대한 뭐야? 회사 딱 이게 내가 이거 저기 이 A라는 이 회사에 투자를 갖고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제1번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요인이 있는데 그걸 오늘 학신 목사님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그 뭐야? 그 사람에 대한 것까지는 얘기했어. 그 뭐야? 근데 그다음 호주 일단 인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적극적으로 관련된 칼 마르크스의 인생이 어땠어? 아니 뭐 애덤 스미스의 인생이 어땠어? 두 사람 딱 대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이 회사에 뭔 주식을 좀 살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그 회사의 그 모든 그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그 회사를 일군 사람이잖아. 이른바 창업자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유지하는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만든 교훈이나 사훈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 회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잖아. 그럼 뭐겠어? 장진 뭐겠어?
그거 뭐냐면 이제 이거 반가에 둘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호수한테 넘기도록 하고 예, 그게 뭐냐면 그 창업자나 회사를 운영하는 현재 경영주 CEO나 COO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긋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망하거나 아니면 디크리싱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나 갑자기 돈 벌 수도 있겠어 없겠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보편적. 이해가 되지? 도덕심. 자 그 다음에 이번 명절이 되면 목사님이 이제 아침 낮에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아 손 들어. 나는 이번 명절 세뱃돈 모두를 투자해서 주식을 산다. 20세쯤에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때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나 그 회사의 기본적인 정신을 도덕의 관점에서 본다. 아니 너무 기네. 자 어떤 주식을 결정할 때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나 현재 그 회사의 기본 운영 가치가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1차로 대상에 둔다. 나는 이번 세뱃돈을 내가 즐겁게 쓸 수 있는 거에 쓰지 않고 나의 미래에 투자하겠다. 할렐루야. 거기 좀 알았지? 너 평소에 명절 때 돈 얼마 받아? 솔직한 얘기해. 빨리 이 녀석 너 뒤에 꼽을 치려고 그러지 지금 돈 얼마 받아? 평소에요? 아니 명절 때 장난. 좋아. 그러면 10만 원 얼마라고 이거 하여튼 좀 다 준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뭐 한다고 그러면 너는 이번 명절 때 반드시 20만 원을 받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나는 이번에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면 이 투자된 돈을 내가 적합한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고 이 적합한 회사의 주식은 지금 애덤 스미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이 회사의 적합한 주식은 그 회사를 잘 발전시켜서 이 회사에서 생산력이 증대가 되어지고 부를 창출을 해서 수출도 많이 해가지고 역시 할머니가 나에게 준 이 돈이 할머니도 역시 평안하게 하는 일을 만들 것입니다. 막 설득을 하고 알았지? 알았지? 너는 얼마 받아? 5만 원에서 만 원 사이? 너는 외부로 좀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아, 부모님만 얘기하는 거. 호수 너는? 그러면 이리 와. 네가 이렇게 돈에 대한 이런 가치가 없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를 하겠냐?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를 하려면 오늘 학신 목사님 강의에 가면 가장 근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아담 스미스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체제가 사회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이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오히려 긍휼. Your mercy never fails me.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8글자로 뭐라고 했어? 노블리스 오블리스. 부자의 경제학이야. 가진 사람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오늘 너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학의 기초를 다 들은 거야. 내가 학신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지? 자, 너는 얼마 받아?
너는 4배 정도 투자해달라고. 그건 내가 잘할게. 은재 너는 얼마 받아? 너도 2배. 알았지? 너도 2배. 세린이 얼마 받아? 20만 원. 너도 2배. 알았지? 투자해달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혜린이는 예를 들면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뱃돈 적을 수밖에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이야. 너는 2배나 3배 다들 알았지? 설득을 해갖고 너는 너는 2배 정도만 받아. 너는 20만 원 중에 30만 원. 너는 30만 원 받으면 그대로 20만 원 받으면 2배. 너는 3배. 너는 3배. 너는 2배. 왜 높다 지금? 봐봐.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그 회사의 기본 강령. 예를 들면 나는 삼성전자를 좋아해. 과거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들어낸 일도 많았는지 몰라. 하지만 삼성전자의 첫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사업 보구.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답을 한다. 그런 내용이야. 굉장히 건전한 이 슬로건이라서 맨날 삼성전자 사람들 그거 보고 살아. 근데 진짜 지금 삼성이 사업 보고 해? 안 해? 해.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 메모리인데 김일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두 회사가 그거 못 만들어버려. 그러면 미국의 진짜 잘 나가는 약 탑 100 중에 적어도 20개 내지 30개는 문 닫아야 하고, 그리고 약 한 추정컨대 약 한 20개 30은 주식이 한 반 토막 정도 나야 되고, 나머지는 최소한 한 30% 정도 주가가 떨어져야 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았어? 이렇게 엄청난 나라야. 그러니까 실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겠어? 좀 없겠어? 좀 높아요. 좀 없어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쟁은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 하지만 국지적인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상대적으로 높아. 왜냐면 미국 위협하는 거지. 그게 저기 폭탄 떨어지기 대청도냐 소청도냐? 소청도지. 연평도냐? 네. 연평도에 폭탄이 딱 쐈어. 그럼 그게 한국 위협하는 거야? 아니면은 미국 위협하는 거야? 미국. 이제 너희들이 생각이 좀 돌아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굴려야 어떤 회사가 딱 되는가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미국 위협하는 거야. 미국. 너희들 여차하면 날려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네. 그리고 한국 백성들에게 경각심도 딱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너희들 협조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고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해가 되지? 네. 자, 이번에 너희들이 받은 세뱃돈은 모두 어떻게 한다고? 주식. 모두 주식을 한다. 평가 기준 1번은 도덕성.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도덕성, 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슬로건, 이걸 보고 결정을 하고 별로다 그러면 그냥 없어버려. 알았지?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전부 다 목사님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세리도 해놨지, 있지? 주식 구매하는 그 창구. 자신가 있을 거야. 뭐 어떻게든 이걸 사는데 있지. 그거 없으면 이번에 당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 알았지? 엄마가 금방 만들 수 있어. 핸드폰 가지고. 니네 엄마 그런 거 엄청나게 잘해. 자, 만들어 달라고 그래. 니네 엄마 엄청나게 잘해. 그거. 니네 엄마 엄청나게 뛰어난 미식 주머니고 목사님 다 알고 있거든. 너희 엄마만한 나이에 너희 엄마만한 이 돈을 버는 사람 진짜 우리 교회에서 거의 없어. 야, 알았지? 잘하고. 자, 내가 그다음 그래가지고 그걸 사는데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큰 돈이 생길수록 그걸 가지고 주식에다 투자를 해. 알았지? 자, 그러면
누가 애 그랬어? 신나가지고. 그거 투자를 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무슨 즐거움이 항상 있어. 그거 할 때마다. 올라와요. 그렇지. 돈 버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그걸 오늘 학식 목사님이 강의에서 너무너무 잘하신 거야. 이해가 돼? 그런 게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진 그런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내는데 그게 오늘 학식 목사님이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사유를 가르는 분수령인 두 가지의 사상적 기초를 오늘 학식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야? 사유주의,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렇게는 다 얘기를 했지. 근데 일반적인 성향으로 얘기하면 무엇과 무엇을 가르는 거야?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체제로 말하지 말고 이념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념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가르. 이념이란 예를 들면 민주주의 그것도 이념이잖아. 민주주의자 그러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잖아. 그 이해가 가지 그지? 마찬가지로 오늘 뭐 저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제 공산주의는 그 사회주의 한 틀로 보면 되거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민주주의가 있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학식 목사님 설명을 할 때 자유에 대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면 내가 이기적인 것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것이 분업화가 되어지고 나면서 자기의 전문성이 여기서 이제 얘기 학식 목사님 다 시간이 없어 못하셨는데 여기에 실제 부르주아라는 전문가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자본가가 됐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실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이게 딱 대립을 하고는 체제야. 근데 여기 이념적으로 서로 딱 분리되어진 이런 유사한 체제가 있어. 그걸 뭐래?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마치면 모두 프리패스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잘 들어봐. 자, 보수주의라는 걸 나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학식 목사님 강의를 할 때 돈을 가진다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돈이 만일 쌓이게 되면 누가 와갖고 뺏어가? 도둑이 와갖고 뺏어가. 근데 국가가 돈이 많아. 그러면 누가 와갖고 뺏어가?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뺏어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뭘 키운다고 그랬어? 국방력. 근데 국방력을 늘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네, 돈이 필요해. 돈이. 그 경제라고 보통 목사님이 설교 때 늘 설명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딱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봐봐. 자유라는 이 내용과 돈이라는 내용을 합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보수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보수.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기존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중시해. 혁신하거나 바꾸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기존 가치를 굉장히 중시해. 딱 나라를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어디 나라요? 일본이야. 일본이 보수주의자들의 아주 그냥 뭐 완판 끝판왕이야. 자 이제 쳐다봐봐. 그러면 보수주의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약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이 절대 다른 누구로부터 뺏기거나 아니면은 엉망진창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는 것. 네, 그게 보수라는 개념입니다. 돈과 따지고 보면은 그 돈을 유지하며 쓸 수 있는 안전 아니면 뭐 그 안전책 내지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 있게 유지되는 게 보수라는 말이에요. 나는 보수주의자에 속해. 보수주의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이 땅에서 잘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학식 목사님 강의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 분명히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 스미스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은 시장 경제잖아. 시장에다 딱 내놓으면 인비시블랜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 그 가격은 오늘 얼마나 중요하게 설명하셨어. 이해가 되지 그지? 근데 그런 시장 경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잘 유지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나라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이 나라를 지지를 하는 도덕적이고 건전한 회사에 돈이 딱 모여가지고 이 나라가 발전을 해.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 나라가 발전을 한 그 일로 이제 여러분들도 뭘 벌어? 돈을 벌어. 돈을 벌어. 그 돈 버는 이거 가지고 20세쯤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학도 가고 다 할 수 있어. 그때 어떤 나쁜 놈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이광훈 목사님과 정학신 목사님을 깨끗이 잃어버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 가지고 자기 좋은 일만 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 되지 마라. 그렇지. 자, 오늘 이제 지금 몇 시 됐냐? 7시 10분입니다. 7시 10분. 딱 밥 먹을 때 됐다. 그러면 이제 밥 먹을 준비하시고 여기 상도 듣고 너가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준비할 테니까 스피치를 해봐봐. 도대체 왜 생산력이라는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느냐.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 다른 부도 분명히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굉장히 아이디어란 좋은 질문이었거든. 자, 그러면 네가 다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필요해. 좀 봐. 오, 좋아.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를 하게 된 신하kim 최상원 박수. 스피치를 주제는 왜 생산력을 늘려야만 나라가 부유할 수 있냐. 이거는 어떻게 안 되거든.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하고 일단 얘네들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가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 나라가 일단 안쪽에다가 일단 안쪽에다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산료라는 이유도 부단함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익을 있는 누구만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량을 걔는 잊어버리고 늘리지만 말고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저는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쪼개서 다시 이동하고 쪼개서 다시 생산만 하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아주 너무나 잘했는데 오늘 아까 호수가의 실제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력을 높이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국가의 부를 높이는 것이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스피치 때는 호수가 생산력을 중심으로 지금 스피치를 했어요. 자, 어쨌든 매우 훌륭한 스피치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 참관을 한 이다근 선생님하고 박우평 선생님이 두 분이 박사야. 알고 있지? 밥 먹고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평 집사님. 야식은 그러면 영화를 보는 것은 이다빈 집사님이 결정하고 야식은 박우평 집사님이 결정합니다. 근데 야식은 안 되는 것 같은 게 야식은 미력이 좋은 저 이다빈 집사님 어떻게 해요? 영화는 어떻게? 오늘 제가 그냥 결정하면 되나요? 예. 옥저버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캠의 정학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훌륭한 강의를 주셨고 또 제가 봤었을 때 한 명도 졸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또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였기에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중간에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좋아요. 아주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강의를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다음 우병님. 야식은 좀 해봐요. 조용히 해. 저는 강의 들으면서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2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명도 그런 자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없어서 저 중간에 이거 아니 근데 그거 이런 저 목사님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 쉬운데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2시간이 안 5분 전에 얼마 전에 얘기한 것도 못하는 거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2시간이 안 지났어가지고 아직. 그래서 그리고 또 야식은 또 먹는 거긴 하니까 목사님 저녁을 먹고 치우는 자세까지 보고 나서 혹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야식 먹으면 뭘? 일단 스트레칭 하자. 지금이야. 일단 스트레칭. 여기. 미세는 안 하는데 4, 3, 7. 오케이, 두 번째. 3, 4, 5. 말이 서운하. 제대로 하면 말이 안 나올 건데. 말이 안 나와. 야, 추운 이제 팔 빠지지 넘겨. 거기 딱 들어갔냐? 고라기를 넘겨.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안 돼요. 죄송해요. 밥을 좀 겨드랑이를 넘겨. 자, 오늘 식사 끝나고 거북 영상이 여기 저 기록하면